종이에 영향을 좀 불미친다고. 이건 외우고 있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치. 자, 이건 선생님 단어만 적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외웠던 거 그냥 다른 단어만 적은 거다. 지금 설명은 다 했단 말이에요. 봐봐.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동쪽이 서쪽보다 더 따뜻하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차가운 바람이 동해 쪽에 잘 안 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서 계절풍을 태백산맥이 찬해준다.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 해는상이 이렇게 동해로 북서 계절풍이 불어 넘어가면서 눈을 뿌리게 되면 해는상이 일어난다. 당연히 동해가 따뜻해지는 거고, 그 다음 날류는 동해를 흘러요, 황해를 흘러요. 황해 동해를 흐르지 않아. 동해가 따뜻한 거지. 그 다음 당연히 수심도 동해가 깊어요, 황해가 깊어요. 동해가 깊잖아. 자, 아무튼 자, 마지막 정리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적인 기후 그래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잠깐 띄워주자. 띄워봐. 자, 우리 중부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나눌게요. 시험 문제는 주로 좀 많긴 하지만 5군데를 물어봐요.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황해안 지역, 인천이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 땅 가운데, 그 다음 여기 동해에 가깝지만 해발루가 굉장히 높은 대관령. 얘는 독특해서 뭐 일반적인 이론이 아니라 해발루가 높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강릉 정도, 동해안에 있는 해발루가 낮은 도시. 그 다음 더 가서 여기에 보면 울릉도가 있어요. 위도는 조금 낮긴 하지만 어차피 비슷한 위도니까 섬 지역.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 정도를 중부지방의 비슷한 위도다.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또 볼게요. 자, 여름철에 결정 문제할게. 겨울철에 제일 추운 곳은 여기에요. 알고 있죠? 그 다음 추운 곳이 사실 3번 뒤에 있는 거죠. 3번 빼고 네 번째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 다음 3번이 춥고 그 다음 4번이 그나마 따뜻하고 그 다음에 울릉도 지역이 가장 겨울에 따뜻해요. 완전히 바다에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여름에는 그 반대예요. 여름에는 여기가 제일 덥고 그 다음 황해안이 덥고 그 다음 동해안이 그나마 좀 시원하고 울릉도가 역시 여름에는 제일 온도가 적게 올라가요. 바다에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등원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끝 라인을 연결하면 돼요. 탈피의 끝을.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겨울에는 동해안이 더 높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아래로 처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름에는 이렇게 뚜렷하게는 안 나타나지만 이론상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번에는 동해가 더 아래로 처진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겨울을 이렇게 180도 뒤집으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이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평균 해발고도가 700m가 넘어가요. 그래서 겨울철에 내륙 지방보다도 더 추워요. 더 추워? 선생님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영하 3도쯤 된다면 여기는 영하 8도 정도까지 떨어져요. 대관령은. 같은 중부지방이지만. 그리고 여름에는 당연히 시원하겠죠. 온도가 여기보다 적게 올라가겠구나. 여름에는 가장 시원하단 말이에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그 대관령 지역은 해발고도 때문에 같은 중부지방이지만 독특한 기온이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만 정리해주세요. 여기까지 정리. 자, 그 다음 강수 들어갈게요. 강수. 자, 우리가 강수량 하면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차례대로 정리해야 될 개념들 단어 먼저 적어주세요. 당연히 강수니까 연 강수량 정도는 몇 군데 정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유리해요. 연 강수량. 그 다음 우리가 정말 지겹지만 쉽지만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지역 구분하셔야 돼요. 다우지와 소우지. 자, 그 다음 연 강수량을 또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름철에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느냐
파악의 강수량을 알아야 되고, 이거 수치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디가 여름철에 주로 뭐라고 내리는지 그 정도만 분석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원인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수 유형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강수 유형. 자, 일단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거다.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시간이니까 역시 간단한 사실들, 알아두면 좋은 사실들 그거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쯤 되냐면 대략 1200mm 정도가 돼요. 1200mm.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변규 지역이에요? 건조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수변. 자신 있어?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때리 시간에 배웠죠? 건조기와 수변기후를 나눌 수 있는 연 강수량 몇 백 밀리미터? 5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속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비가 적게 와서 나무가 자라기 힘들다, 풀이 자라기 힘들다 그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치? 사막 같은 거 없잖아. 그 까닭이 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건 식생이 자라기에는 비가 충분히 내리더라. 네. 자, 그럼 여러분 나중에 뭘 헷갈리냐면 왜 개마고원이 우리나라에서 비가 제일 적게 내려요. 그래서 자꾸만 개마고원이 비가 적게 내린다? 아, 거기는 건조기후지역이다. 또는 건조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개마고원은 우리나라에서만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릴 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냉대기후지역에서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수변기후지역이라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건 평균인 거고 우리나라는 남쪽이 비가 많이 내릴까? 북쪽이 비가 많이 내릴까? 당연히 남쪽이 비가 많이 내리고 북쪽으로 좀 적게 내리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주도 빼고 남해안 일대가 1500mm 정도가 되고 북쪽 개마고원이 대략 700mm 정도가 돼요.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 울릉도는 강수할 때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울릉도.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150cm가 쌓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읽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수량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면 반드시 이 주제를 물어봐요.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 차이라는 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차이가 세 가지 범위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차이가 나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해마다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 또 어떤 애는 맨날 홍수난다고 난리가 나요. 뉴스에서. 어떤 애는 강바닥 갈라진 거 보여주면서 가뭄이 들었다고 맨날 뉴스가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나올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쪽이 연도, 그 다음에 이쪽이 강수. 그러면 연평균 강수량은 이만큼이지만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때는 홍수가, 이때는 가뭄이. 그래서 해마다 차이가 크더라.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마다 차이가 큰 까닭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해마다 장마의 기간이나 장마 때 내리는 비가 제각각이죠. 어떤 애는 정말 장마철이구나 딱 느낄 수 있을 만큼 비가 계속 오는 데 비해서 어떤 애는 장마 지나갔어? 라고 할 만큼 맨날 덥다가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그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태풍이라는 놈도 비를 굉장히 많이 뿌리는데 해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맨날 태풍 막 하기당이 짜증나게, 어떤 애는 특히